진짜 정말 어렵게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을 견뎌내신 우리 시민들께 큰 박수로 일단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라는 다들 말씀을 아프시대요. 귀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진짜 지겹다 지겨워. 막 이런 말씀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그래도 같이 있어서 네, 저희가 1,000명 생각했는데 드디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10배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다시 박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느라고 우리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함께 이겨냈습니다. 2시간을. 그러니까 서로 진짜 칭찬해. 저력의 대한민국. 예. 자,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고통스럽긴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네. 예, 귀고문. 왜냐하면 국민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토론이었어요. 준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냥 상대 공격할 생각으로만 나온 딱 두 후보가 있었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여기서 말싸움으로 재미를 봐야겠다. 실점 말고 득점을 요 포인트에서 조로 이런 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임하는 두 후보를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뽑아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계엄으로 이런 촉발된 조기 대선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자기의 위대한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럼도 없이 입에 올리면서 여기까지 선거를 치릅니까? 진짜 창피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많이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지만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더 이상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확인시켜준 자리였고요. 지난번 2차 토론, 1차 토론에서 본인들 생각에는 이제 약간 좀 재미를 봤다라고 토론 과정에서 뭐 우연인지 아니면 사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어쨌든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는 것에 취해서인지 계속 그런 모습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오늘은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차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재명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가 지난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이 일방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들 다 아니란 걸 다 적절하게 섞어서 반복을 해줘서 오늘은 이준석이 그 얍삽한 공격마저도 제대로 못 뻗었던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냥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예, 뭐 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논평 자체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시종일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 분야고 또 정치개혁, 외교안보 그리고 특히 뭐 개헌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모두 발언까지 이재명 후보 재판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토론 직관은 정말 보기가 너무 어려웠다. 토론이 돼야 시청을 하지 진짜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고 김문수, 이준석 정말 창피하네요. 잘 참으신 이재명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고 맞습니다. 네, 혼자 보기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이준석, 김문수 두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편의점으로 손님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참 그건 감사한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진짜 우울하죠. 처참하죠. 특히나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거는 인신공격이잖아요. 저는 그 중간에 저는 중간에 그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저는 언사. 내일 아침에 보수 언론들 신문들조차도 이 부분을 신랄하게 아마 비판할 겁니다. 오히려 보면서 우린 다 죽였다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거 왜 저러냐. 안 그러겠어요. 제가 완벽하게 토론 전략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저것은 타인에 대한 비방일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이고 저거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에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다라고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저질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내가 끌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지금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라고 본인이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하는 발언들 다 소환되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애정해 맞이하는 FM 코리아, fem코에도 지금 그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성 단체가 성명서를 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젓가락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 너무 심각한 수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젓가락으로 도배질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요? 그 아닌 말로 그냥 격렬하게 술자리에서 좀 의견이 다른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하다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폭력 사태로 이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건 술자리에서 진짜 시궁창의 발언이거든요.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였던 TV 토론 자리에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거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후보는요. 앞으로 안 나서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네, 그 정도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품격 이런 것은 보기 어려웠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예, 전 국민이 미래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그 선택의 기준을 마련할 TV 토론 마지막 토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망발을 하는 것은 그 국민된 도리를 완전히 저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저분한 토론의 끝판왕이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준 낮은 토론 험담 배틀 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특히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때 본인 생각에는 뭐 성적을 올렸다고 생각했던지 그리고 이제 직전에 단일화 이슈가 이제 단일화 안 하는 쪽의 이슈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 김용태가 이제 3자 구도로 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공식화된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모두가기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통했어요. 오히려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그 본인의 장꾀가 자기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잘못된 방향이지만 논지마저 흐트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저거는 본인도 설마 저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함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후회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위를 많이 넘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지 여론조사에서 11%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상당히 무리수를 두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발언을 할 때 본인도 상기가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 그걸 승부수라고 던진 거예요. 그걸 그런 것 같아요. 젓가락을 승부수라고 던졌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 낮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마 이준석 씨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원 발언자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원 발언자가 이재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족사에서 거예요. 몰래 이제 녹음을 당한 뭐 이런 맥락이고 그리고 그 발언을 형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국민들 앞에서 토론에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을 윤석열 씨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는 줄 알았어요. 아 지하도 있었구나. 그걸 이준석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이 발언은요. 정말 불길한 예감인데 외신에서도 다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이 계엄 21세기에 한참 그 K라는 게 어디 갖다 붙이면 다 K가 되는 시대에 예전처럼 대한민국이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각 국마다 막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극우화 내지는 보수화 얘기도 나오고 스트롱맨 얘기도 나오고 전쟁도 그치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은 뚫고 나갈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 다루겠어요? 이게 국민 모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신들이 이 보도를 할 때 대한민국이 사실 그 경제력
11대 물론 윤석열 시대 네. 많이 추락은 했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3만 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군사력이 세계 5위권에 네.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에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선진국에서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제가 12월 3일 그 밤에 로텐다울에 갔을 때 이미 외신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BBC, CNN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큰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데 여기에서 젓가락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댓글들도 다른 언론사에 붙은 댓글들도 봤는데 이거는 지상파 이 토론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여성 비하 발언으로 보이고 이거 이재명 후보를 아마 욕보이려고 한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맥락에서 더 심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본인 성매수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준석 후보가 그 펜코에 의존해서 정치를 한다면 진짜 심각한 건데 이 펜코에 올라와 있는 글들도 다 그런 글들이에요. 이 선 넘었다. 펜코마저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상당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아마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물론 이제 내일부터 겁니다. 깜깜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조사는 발표가 안 되죠.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난주에 일부 뭐 인석이 2자수 올라오고 그다음에 김문수 뭐도 어찌됐든 이전보다 격차를 좀 줄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민주당 다시 긴장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일제히 단일화 이슈를 띄워서 이 선거의 본질을 많이 흐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행히 오늘 되찾아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을 사실 저는 5.18 얘기를 하셨고 공교롭게 또 오늘 편지를 애청자의 편지가 딱 오늘 혹시 이재명 후보랑 뭔가 좀 통했었던 거 있어요? 아니 오늘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윤성 기자님이 5.18을 겪으신 분의 우리 해외에 계신 국민의 편지를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걸 받아서 시작을 5.18로 맞아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울컥했잖아요. 야, 우리 모두 울컥했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대단하시다. 근데 진짜 이건 농담인데 그 내용 자체가 시작할 때 저도 울컥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간에 그런 이준석 때문에 또 김문수의 답답함 때문에 정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마무리까지도 쭉 일관되게 이어갔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찌라시를 만들려고도 뭐가 거리가 있어야 찌라시를 만드는데 이준석 이렇게 죽 써버렸죠. 김문수 답답했죠. 여론조사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건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이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 차례 있어서.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날뛰다가 오늘 저렇게 망둥이 짓을 했다? 아유 저는 다행이에요. 오늘로 끝이에요. 진짜. 댓글에 이준석은 오늘부로 끝났다. 이준석 너무 불쾌합니다. 앞으로 대선 토론 19금으로 제한해야 될 듯합니다. 이준석 때문에.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시궁창이었다. 오늘 역대급 최악입니다. 사전 투표 꼭 합시다. 내일 당장 투표하고 싶다. 귀를 씻자. 거의 이런 이준석 진짜 저열합니다. 안 들은 귀사입니다. 잔꾀에 지가 넘어갔다. 여론조사가 결국 한 명의 악마를 키우고 있네. 내가 대선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너무 불쾌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이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힌데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할 필요도 없어요. 주요 쟁점도 아니고 논점도 아니고 설령 그런데 아무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외교안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이재명을 공격하다가 그리고 안 먹혔잖아요. 몇 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툭 쳐내고 지금 중요한 게 그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본인 말씀하시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 오르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굴 벌게져가면서 지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이제 내란 심판 선거인데 여전히 이 프레임을 이재명 재판 그죠?
그리고 네. 이재명의 뭐 형수 욕설 네. 뭐 이걸로 바꾸고자 했던 김문수, 이준석 복식조가 네. 참 애는 썼다만 결국 국민들의 민심을 바꿀 수는 있을까요? 역부족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쭉 2시간 넘게 지켜보니까 외교 안보 이슈 아싸 대북 송금이 있었지 쌍방울 이 수준이에요. 그냥 보니까 지금 대북이랑 연결고리 되지 북한에 보냈으니까 이거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적경 지역 분들 다 정신과 진료받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오물풍선 보내라 그러고 개헌 구면에서는 북한에 또 도발을 자초하려고 했다라는 문건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신 재판 왜 받냐 어쩌다. 우리나라의 검사가 2,300명인가 됩니다. 150명이면요 거의 한 5% 이상이 투입이 된 거예요. 이준석 씨, 김문수 씨 본인들 그렇게 수사받을 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요 거기에 대해서 맥락을 다 지워버리고 왜 재판받냐 왜 혐의를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온당합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로 이거 모르겠습니다. 자평을 할 때는 우리가 잘했다. 뭐 당황한 기색을 끌어냈다. 이렇게 할진 모르겠어요. 그거 완전히 착각이다. 국민을 무시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지점은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 두 사람 간의 토론이 상당히 그래도 격조 있었다. 요건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었던 대비가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에 시작부터 권영국 후보는 지금 이제 정치의 갈등과 관련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처음에 대의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왜 법조인 출신이 20%나 되며 왜 고위공직자 출신이 이렇게 많아야 하느냐 그에 반해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보이지가 않지 않느냐 국회 구성부터 그렇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꺼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곤란스러울 정도의 모습까지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이 좀 앞서가 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목소리를 누군가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펼치고자 하는 그 헌법 개헌과 관련해서는요 두 분이 많이 겹쳤어요. 5.18 정신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개헌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문민 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겹쳤고 그래서 오늘 그나마 오늘의 주제였던 정치 외교 안보에 맞는 모습들을 그래도 이재명 후보하고 권영국 후보는 보여주셨고요. 저는 권영국 후보를 아까도 이제 진보정당이 그래도 권영국 후보 덕분에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또 궁금해요. 도대체 배지 2개와 목주는 뭐였을까? 여기는 생명 존중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인 것도 같고 하나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모니터는 궁금합니다. 뭐 지난번에는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하시더니 그 얘기는 오늘은 안 하셔서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간에 지금 댓글창에도 이재명 권영국이 가장 빛났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 토론다운 토론을 했다. 권영국 잘함 이런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요. 이를테면 저도 주변에 특히 젊은 층들이 기후 얘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는데 제가 그것을 헌법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후 정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헌법에 녹이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다. 노동에 대해서도 농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헌의 모든 의제를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 그리고 이익 분점제 관련해서도 이게 박정희 때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금 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서는 그건 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캠프에서 준비하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방향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러면 취사 선택을 좀 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여론을 모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장인 거예요. 토론회장이라는 게 특히 대선 후보 토론회장은. 그런데 딱 두 후보만 그것도 아주 적은 시간에 그런 대화가 있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아사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정말 고장난 라디오를 듣는 느낌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했던 말을 너무 반복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도 대답하지 않고 그 얘기만 준비해온 얘기만 읽듯이 했으니까요.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만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직후의 인상들을 얘기하는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보신 분들이 다 비슷한 인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권영구 후보가 그걸 의도하셨다고는 말씀이 절대 아닌데 네네. 장거리 경주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결과적으로 것 같아요. 네. 둘이 막 경쟁하듯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결국에는 밀어주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저는 됐다.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갑자기 김문수,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오늘 쭉 써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수준도 비슷한데 이미 갑자기 그 생각이 농담입니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했어요. 사실. 진짜 처참했어요. 진짜 처참해서 이재명 권영국 토론을 볼 때는 그나마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 이준석을 유치원으로 다시 보내자.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준석이 문수는 시종일관 네거티브다. 장윤미가 최고다. 선이라고 잘못 쓴 거예요. 선이라고 장윤미가 최고다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고 장윤 자매가 우리 저희가 오늘 장윤까지 짱짱남매가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 발언 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쉽다. 그리고 정책 토론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고 희망하셨을 텐데 마치 뒷담화하듯이 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비상계엄 끝에 펼쳐지는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정부 내내 3년 동안 한 게 없고 의혹 덩어리고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무속에 뭐해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다 털어내고 앞으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외교안보는 어떻게 할지 정치개혁은 어떻게 할지 이 큰 담론들을 놓고 정책 경쟁을 서로 함기를 진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마지막 3차 토론 때는 최소한 그건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소한. 네. 웬걸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그냥 뒷담화 수준의 험담 아니 진짜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미래 비전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뭔가 우리가 좀 신선하다 내지는 뭐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대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말씀 제가 계속 토론회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의 얘기 그리고 이 토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그 현장에서 생각해서 얘기를 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뿐이었습니다. 맞아요. 보고 읽지 않는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진짜 토론을 진짜 토론. 그래서 마지막 소감도 상당 부분은 즉흥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소회를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회를 꼭 한번 달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준비한 그 최소한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이 정말 간절하구나. 진짜 대한민국을 똑바로 한번 제대로 한번 저한테 맡겨주시면 정말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혜란님이 이재명 후보님 울컥하셨어요 했는데요. 저희도 느꼈습니다. 저희도 셋 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울컥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숙님이 이제 이준석은 갈 때까지 간 것 같다. 젊은 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준석 단일화 한다에 한 표 언제 해도 한다. 근데 저는 단일화 하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이제 하든가 말든가고 그게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고 대다수의 언론이 그냥 경주마식으로 단일화 한대 안 한대 그래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예측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간 거예요. 지난 2주간을.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은 우리 언론이 진짜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 딱 되면 두 분 다 기자 해보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후보 검증이에요. 후보 검증 정책 검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일절 없고 그냥 오로지 네거티브만 심지어 그래도 토론에서조차도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당들이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그마저도 국민의힘은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우리 언론들이 좀 성찰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일단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기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고만고만한 현안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훑는 정말 말씀 주신 대로 경주마식. 그게 정말 언론사로서도 언론인으로서도 훈련받는데 너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이런 언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성 언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 언론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지원과 관련해서도 저는 정말 제도 개선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일화 하면서 그런 언론 생리를 너무 잘하는 얄팍한 정치인이 거기에 편승해서 본인 몸값을 키우잖아요. 기자회견 자처하면 속보로 다루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했던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점점 부풀리면서 그게 대단한 화제인 것처럼 그런 게 저는 특히 정치 영역에서 지양해야 된다. 나쁜 행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정책을 이게 보여줄래야 다룰래야 다룰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게 이재명 후보는 지역을 돌면서 본인 정책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지금 논란이 됐었지만 HMA 리지언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왜 옮겨올 수 없으며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네. 근데 김문수 캠프나 이준석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뭔 얘기를 하면 그거를 비판하는 건데 맞아요. 대안은 없어.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정치부 저는 지금 메이저 언론의 정치부들은 상당히 편향하겠다고 보는데 네. 그 정치부의 담당 뭐 부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재명 얘기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을 다루면. 후보들이 정책이 없어. 없으니까. 심지어 이준석 후보는 그것도 없잖아요. 뭐 청년공약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기후공약도 없고. 기후공약도 없고. 기후 없는 이준석.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서 검증을 하려고 써서 그거를 안건을 올리는 순간 야, 쓸 건 이재명 얘기밖에 없잖아. 킬.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책 경쟁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없으니까 상대방 후보들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후보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정대로라면 한덕수인데. 한덕수 후보는 뭐 정치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국민의힘은 후보 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규칙 사유가 귀당에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번 대선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모드로 국민들께 성찰하면서 자숙하는 모습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어이 뭐 그 난장을 피우면서 후보 교체를 하고 한밤에 새벽 3시에 후보 등록을 받고 1시간 만에 클로즈를 하고 이런 과정을 온 국민이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표를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단일화 프레임으로 막 만들어가면서 내란 프레임을 단일화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혼탁하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게 만드는. 저는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더 이상 이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니까 당장 내일 정말 투표하고 싶다. 말들이 네, 많고.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래도 색깔로는 안 나오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더 나오죠. 네, 색깔로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아까 호텔 경제학 얘기를 하면서 녹화 스테이지에 공산당 기관지를 본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공산당, 그러니까 유럽에는 공산당이 정식 정당으로 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중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어낸 독재 국가가 아니라 원래 취지의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것이었고 이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제 시대에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상당수도 그때 간 만들어서 따끈따끈했던 이 사회주의에 많이 경도돼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단을 거치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탄압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목숨을 빼앗는 수단으로서 그거를 공부한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했던 역사가 그때 시작됐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2025년에 가장 신인이라고 할 때는 개혁이란 말을 붙인 신당이란 말을 붙인 이준석이 그 논리를 고스란히 끌고 와서 공산당 묻었으니까 너는 빨갱이야라는 식의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은. 솔직히 너무 이거 이승만 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짓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는 맥락에 있는 것 같은데 지식 자랑을 하려니까 잔뜩 준비해 와서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모르지? 나는 이거 아는데 이런 식의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작정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 루카스 차이제 뭐 잘 네. 모릅니다. 루카스 차이제 아나? 이러니까 자기 몰랐던 게 막 분한 거야. 그러니까 루카스 차이제 누구야? 뭐 하던 사람? 뭐 공산당 기관지? 이 수준이에요. 빨갱이 아니야. 이거 잘 됐다. 이거 한번 공격해봐야겠다.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맞잖아요. 지금 이 사고의 경위가 장 변호사님 너무 빙의다 빙의. 나 이준석이 빙의 되면 안 되는데. 샤워를 길게 하십시오. 즉시 샤워. 참 그 수준을 받고 어떻게 노무현 정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입에 담으면서 빨갱이 공산당 운운합니까? TV 토론하면서 색깔론으로 더 씌우고 너 사상이 뭐야? 야 너 십자가 한번 밟고 넘어가봐. 거의 그 수준이라면 폭력적이에요. 이거는 사고와 정신 상태가 폭력적입니다. 이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들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준석은 압도적으로 해롭습니다.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이준석은 자폭했다. 이따위들하고 토론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그 1차, 2차를 보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 그 우리 흔히 하는 말 허우대는 멀쩡해 보인다라는 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 때나 한 번쯤 뉴스를 보거나 토론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멀쩡하게 생겼네라고 생각하고 야 잘은 모르지만 뭐 말도 잘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그 지지율 두 자릿수 올라가는데 한 2, 3%는 기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 6, 7% 까먹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땡그리님이 외국에서 할까 두렵다, 부끄럽다 하셨는데 외신의 기사 나온다는 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의 촉입니다. 기자님, 장 기자님 나와요. 여기도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거 안 써? 본인들이 기자면? 너무 얘기돼. 코리아에서 젓가락이라니 완전히 너무 얘기돼. 이거는 딱 떨어지는 기사예요. 그리고 비판. 우리 전문 용어 써도 되나? 조직이 딱 좋은 기사.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쓸 수가 없어요. 기자라면 당연히 너무 딱 떨어지는 기사라서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희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투표가 답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기본적인 자질 평가 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고대하셨는데 결국 3차 토론마저도 이렇게 참담한 앞서 말씀 주신 쓰레기통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알길래 토론 준비를 저런 수준으로 하고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괴감이 느껴지는 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늘 권영구 후보 이재명 후보의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걸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은 이재명, 권영구 수준이지 결코 김문수, 이준석 수준이 아니다.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동접 제발 1,000명만 넘기를. 근데 2만 분이 더 넘게 들어오셨어요. 26,000을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양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오늘도 동접 낮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막 준비도 많이 미진하고 했었는데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토론이 조금 박진감 있고 정말 티키타카가 되면서 우리들도 정책적으로 비판할 것도 좀 있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머리를 쥐어뜯는 수준의 관전평을 하려니 저희도 매우 고통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은 1, 2, 3차 갈수록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 잘하면 대한민국 점점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주일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참읍시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30분만 참읍시다. 20분만 참읍시다. 10분만 참읍시다 왔잖아요. 했는데 정말 일주일만 참읍시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일주일 뒤에는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취재 편의점 애쓰고 정말 이런 매체가 필요하다 판단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 정말 큰 힘이 돼서 더욱더 날개 달고 열심히 현장을 뛰어서 샅샅이 취재해서 세세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소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